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바이오지능연구실의 김재인 연구원이며 현재 대학원에서 뇌과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최근 위고사와 협력하여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커스텀 제작하여 인공지능 연구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저희 연구실이 왜 로봇을 연구하며 또 어떤 연구를 앞으로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배경이 뇌과학 전공이라는 것이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라는 분야와 매칭이 안 돼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실은 전통적인 컴퓨터공학 분야와 뇌과학 분야 외에도 인문학에 속하는 뇌인지과학의 배경을 갖고 계신 연구원들도 있으며 그 외에도 인공지능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원에 속하는 연구원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저희 연구실은 다학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랩입니다. 저희 연구실이 최근 연구하는 분야는 아래와 같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처리와 자연어 처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분야, 로봇과 혼용되거나 알고리즘의 개선 자체에 집중하는 강화학습 분야, 그리고 저처럼 본격적인 로봇에 응용 가능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로보틱스 분야 등이 있으며 아래의 예시들은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이 연구들의 예시입니다. 사실 저희 연구실이 처음부터 로봇을 연구하는 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의 성장에 힘입어 저희 연구실도 로봇을 이용한 인공지능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교수님이 지으신 저작물에 있던 표를 일부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인공지능은 사람이 정의한 지식이나 규칙을 기반으로 추론만을 수행하는 지능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함수를 근사하는 형태가 되었고 최근 GPU 등의 하드웨어의 발달에 힘입어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이 지금과 같이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그러한 인공지능에서 한 발 더 앞서가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기존의 인공지능처럼 학습과 추론이 분리된 것이 아닌 에이전트가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 학습과 추론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로봇은 실제 세계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차세대 인공지능을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연구실이 로보틱스를 연구하는 이유이며 실제로 요 근래에 논문 실적이나 로보컵 같은 대회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로보틱스 연구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제가 랩에 인턴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과 같은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는 UR5와 프라이트백 모델을 조립하여 만들었으며 저희 연구실에서 처음 시도했던 커스텀 로봇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시도해서 그런지 이 로봇은 몇 가지 설계상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UR5의 중량이 무거운 탓에 로봇의 무게중심이 위로 쏠려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로봇이 움직일 때 덜컹거리거나 센서가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전력 부족으로 인한 가동 시간이 상당히 짧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UR5가 고압 배터리의 전력을 소모하는 양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커서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동 시간이 이 로봇이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어도 3시간도 켜져 있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 외에도 팔의 베이스가 고정되어 있어서 팔의 가동성이 별로였던 점이나 제어용 노트북을 따로 부착할 수가 없어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연결을 반드시 해야 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이 로봇을 제작할 때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로봇들을 구하고 조립 단계에서 위고와 상의를 하며 조정을 거쳤습니다. 보이시는 사진이 이번에 위고사와 협력하여 제작한 커스텀 로봇입니다. 해당 로봇을 구성하는 개별 로봇들과 주요 부품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행을 수행하는 베이스 로봇은 미르 100입니다. 무게중심에 비해 베이스 로봇은 이전보다 더 커지고 주행 성능도 우수한 로봇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로봇은 REST API 기반의 자체 API를 쓰는데 위고사 측에서 로봇 제작 때 REST API와 로스 시스템 간의 통신 기능도 구현해 주어 두 API 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커스텀 로봇은 PR2 로봇처럼 팔을 2개 달고 있는데
팔 로봇으로는 키노바 젠2를 사용했습니다. 이전보다 개선된 점으로는 팔 자체의 무게가 가벼워서 무게중심이 위로 쏠리는 것을 방지한 점입니다. 카메라로는 아주어 키넥트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카메라는 RGB, 뎁스, 적외선, 포인트 클라우드를 모두 지원하며 이미지도 1280x720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로봇의 카메라, 매니플레이터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장비들로 다음과 같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키넥트 카메라의 피치와 요 각도를 조절하여 로봇의 시야각을 확장하기 위해 키넥트 카메라와 본체의 연결에 다이나믹 셀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로봇팔의 베이스가 모션 스테이지에 고정되어 있어 높은 곳에 있는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해야 할 때는 모션 스테이지로 베이스의 높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개별 로봇들과 부품은 로봇 뒤에 부착 가능한 제어용 노트북에 로컬로 연결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야 할 때 서버 컴퓨터와의 인터넷 연결 대신 제어용 노트북에서 딥러닝 모델을 계산해 인터넷 연결에 의한 단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의 제작 과정에서 이전의 경험에 근거해 발전된 로봇을 설계했으며 몇 달간의 셋업 과정을 거쳐 현재 기본적인 기능이 구현된 상태입니다. 로봇이 비전 정보를 이용하고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데모 영상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데모는 욜로 V4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저희의 커스텀 로봇의 카메라에서 실시간 스트림을 받아서 구동한 결과입니다. 왼쪽의 영상은 찬장 위에 컵, 와인글래스, 과일 등을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 구분하여 이미지상의 바운딩 박스를 그린 영상입니다. 오른쪽 두 장의 이미지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과 동시에 로봇의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에서 포착된 물체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분리한 모습입니다. 와인글래스가 투명하여서 카메라로부터의 깊이 정보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물체들은 로봇의 축으로부터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정보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실 물체에 대한 픽앤플레이스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영상과 오른쪽의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왼쪽의 영상은 로봇이 물체를 집을 때 팔이 다소 어색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왼쪽 영상을 녹화할 때는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었던 때여서 로봇의 팔에 관절값을 수동으로 입력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다르게 오른쪽에서는 로봇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물체로 팔을 뻗어 잡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앞서 본 데모처럼 로봇이 포착된 물체에 대한 3차원 정보를 활용해 팔에 대한 트래젝토리 플래닝을 할 수 있어서 자연스러운 궤적으로 팔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저희 로봇이 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은 데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직접 API 함수를 이용해 로봇을 정해진 위치로 내비게이션 시키고 모션 스테이지나 다이나믹 셀을 이용해 카메라에서 물체를 포착한 후 해당 물체에 대한 픽앤플레이스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이처럼 로봇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완성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일 뿐입니다. 로봇의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저희는 앞으로 크게 두 가지의 연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로는 로봇의 매니플레이션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상용 매니플레이터의 트래젝토리 플래너들은 베이스가 고정된 경우를 가정하거나 옵스터클 어보이던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에서 이용이 가능한 트래젝토리 플래너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플래너라면 화면에 보이는 물체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로봇의 베이스의 위치를 적절한 곳에 위치시켜야 하며 또한 팔이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 연구들은 저희의 목표와 비슷한 주제를 갖는 과거의 다른 연구들입니다. 위의 예시는 로봇의 베이스를 적절한 곳에 위치시키기 위해 로봇팔의 가동 범위를 몬테카를로 메소드로 미리 탐색한 결과를 이용하거나 또 다른 예시는 비전 정보를 로봇의 액션 값의 도출에 이용하여 장애물을 회피하는 연구입니다. 저희는 더 나아가 로봇의 베이스의 위치와 양팔의 플랜을 하나의 모델에서 도출하고 이를 실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로는 저희 연구실에 지속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지능 구현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입니다. 로봇이 가정과 같은 실내 환경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려면
인간 사용자가 물건을 위치시키는 패턴을 학습해야 빠른 서비스 수행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예시 연구는 오브젝트의 위치가 가우스 분포를 따르는 베이지안 모델로 만들어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물체를 탐색하는 전략에 대한 휴리스틱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저희 연구는 더 나아가 물체의 의미, 용도 등을 적용한 세만틱 맵을 추가하고 탐색 전략을 휴리스틱 함수가 아닌 환경과 상호작용하여서 온라인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앞서 본 개별 연구들의 기능이 구현되면 이를 결합하여 하나의 강건한 서비스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연구실은 로봇 연구를 할 때 정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성능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로봇이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로봇이 편의점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 물건들의 적절한 위치 패턴을 파악하고 물체에 대한 강건한 픽앤플레이스를 수행하는 시나리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저희 연구실의 강연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로봇의 제작에 힘써주신 위고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